박수홍 씨의 친형이 40억 원대의 횡령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이와 관련된 세부 내용을 발표하였으며 그 이유가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방금 전해진 판결에 따르면 박수홍 씨의 친형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횡령이 아닌 부모님과 박수홍 씨를 위해 사용하였다는 점을 들어 상대적으로 낮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문을 통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횡령된 금액 중 상당 부분이 가족의 생활비와 박수홍 씨의 활동비로 사용되었으며 친형 본인의 사치나 호화로운 생활에 쓰인 정황은 찾기 어렵다고 합니다.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과 형수 부부가 박수홍의 돈 40억 원 대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각각 2년의 실형과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1부는 14일 박씨 부부의 특정영재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횡령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1심 선고는 지난 2022년 10월 검찰 기소 이후 1년 4개월여 만 10차례의 공판 끝에 이뤄졌다. 박수홍은 지난 2021년 4월 횡령 혐의로 박씨 의 시부부를 고소했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연예계획사, 라엘, 메디아붐 등 두 곳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 40억 원대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박씨는 법인카드 사용, 허위 직원, 급여 지급 등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했으며 변호사 선임, 부동산 관리비 명목의 횡령만 인정했다. V씨는 혐의를 일체 부인했다. 이날 재판부는 심리를 진행하는 동안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었다. 오늘 판결 선고를 함에 있어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점은 분명히 정리해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언론에는 박씨가 박수홍 씨에게 수익금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수익금 정산은 민사소송에서 정확히 다뤄야 할 것이다. 피고인의 자금이 바르게 사용됐는지를 봐야 한다. 그래서 이 공소사실은 박수홍 씨와 크게 관련있다. 피고인들이 박수홍 씨에 정산금을 주지 않았다기보다는 수익금을 다시 빼돌려 횡령했는지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피해자는 총 3건으로 정리된다. 주식회사 라엘이란 법인, 피고인이 운영하는 메디아붐, 주식회사 법인, 박수홍의 개인 자산을 유용해 횡령해 박수홍 개인 셋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라엘을 통해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한 후 이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점을 가장 큰 횡령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라엘을 통해 백화점 상품권을 샀는데 회사 업무에 맞게 사용했는지 봐야 한다. 피고인이 사용처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고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한다면 불법 사용된 것으로 봐야 한다. 피고인은 사용처를 대부분 제시하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은 박수홍의 지인, 방송 관계자에게 명절 선물을 줄 목적으로 상품권을 샀다고 주장했다. 이 자료도 일부 확인된다. 그러나 법인으로 구입한 상품권이 박수홍과 부모님을 위해 사용됐다고 하더라도 라엘과는 구별돼야 한다. 개인적 소비를 위한 비용, 부모의 생활비까지 제출된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했다. 또한 백화점 외에 테마파크, 학원비로 사용된 금액도 있는데 피고인은 복리후생으로 썼다고 했다. 그러나 라엘의 복리후생의 이 내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내용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 횡령죄는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라고 했다. 덧붙여 판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박수홍 씨의 신뢰를 크게 저버린 행위임에도 이러한 점을 양형의 조건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논란이 매우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그러한 사용 목적이 횡령이라 범죄 사실을 감경할 정당한 이유가 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형법상 횡령죄는 재산상의 이익을 불법으로 가져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사용 목적의 선의를 크게 반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실제 집행 여부와 함께 향후 진행될 항소와 상고 과정에서 이번 판결의 적절성과 법리적 타당성에 대해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